나는 세월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었다. 어릴 적에는 하루가 길었고 한 달이 한 해처럼 느껴졌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그 끝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밖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유리창에 성애가 꽃처럼 피어 있었다. 그 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숨을 불어 하얗게 김을 내며 놀던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었다. 점심때쯤이면 엄마가 부엌에서 끓이는 미역국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그 냄새마저도 느릿하게 오래 머물렀다. 저녁이 되어도 하루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여름방학은 더더욱 길게 느껴졌다. 아침부터 친구들과 골목에서 뛰어놀고 해가 질 때까지 숨바꼭질을 하던 그 시절엔 하루가 끝나는 것이 아쉬웠다. 땀에 젖은 옷이 등에 달라붙어도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해가 지면 집 앞 평상에 앉아 수박을 먹고 별이 하나둘 뜨는 하늘을 보며 내일도 똑같이 놀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잠들었다. 그때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 이렇게 무겁고 빠른 일이라는 걸 몰랐다. 20살 무렵에는 30이 되면 인생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라 믿었었다. 30이 되면 직장도 안정되고 집도 마련하고 마음도 단단해질 줄 알았다. 40이 되면 여유가 생길 것이라 생각했었다. 여유라는 것은 돈과 시간 그리고 마음이 모두 넉넉해지는 상태라고 믿었다. 50이 되면 완성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 여겼다. 그때쯤이면 인생의 답을 알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60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다.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80이 되어도 나는 여전히 철이 덜 든 사람일 것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나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알던 세상이 조금씩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동네 구멍가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커피 전문점이 들어섰다. 편지를 쓰던 시절이 지나고 휴대전화로 모든 안부를 전하게 되었다. 사진관에서 인화지를 받아들던 설렘 대신 손바닥 안에서 사진을 넘겨보는 시대가 되었다. 그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때 비로소 나이 들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몸은 예전 같지 않다.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먼저 항의한다. 천천히 가라. 는 신호를 보낸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손가락 마디가 뻐근하다. 예전에는 한 번에 들던 쌀자루가 이제는 버겁다. 장바구니를 들고 몇 걸음만 걸어도 어깨가 뻐근하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30 즈음에 머물러 있다. 길을 걷다 예쁜 옷을 보면 저 옷을 입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거울 앞에 서면 깨닫는다. 괜찮은 것은 옷이 아니라 옷걸이였다는 것을. 그래도 가끔은 그 옷을 사서 입는다. 왜냐하면 마음이 점다는 증거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 옷을 입고 거리를 걸을 때 잠시나마 예전의 나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든다. 그 순간만큼은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예전에는 밤새워도 다음날 멀쩡했었다. 친구들과 밤새 수다를 떨고 새벽 첫 차를 타고 집에 와도 하루를 거뜬히 보냈다. 지금은 밤 12시만 넘어도 다음날 하루 종일 피곤하다.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그림자가 하루 종일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는 용기가 남아있다. 그 용기가 나를 아직 살아있게 만든다. 가족의 풍경도 변했다. 아이들은 모두 자라 각자의 길을 갔다. 집은 조용해졌다. 한때는 조용한 집이 로망이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울고 웃는 소리가 사라진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식탁 위에는 늘 4명분의 밥그릇이 놓였었는데 이제는 2개뿐이다. 밥을 하다 보면 습관처럼 4명분을 준비하다가 다시 덜어내곤 한다. 그러나 막상 조용해지니 TV 소리를 크게 틀어야 살 것 같았다. 심지어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마저 반가웠다. 손주가 놀러오면 집은 금세 난장판이 된다. 장난감이 거실을 점령하고 과자가 바닥에 흩어진다. 그 소란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그러나 3시간이 지나면 속으로 묻는다.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손주가 돌아가면 다시 조용해진 집을 보며 허전함을 느낀다.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야 안다.
친구들과의 대화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누가 승진했는지,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 이야기했다. 이제는 누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약을 먹는지 이야기한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약 이름이 대화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리고 가끔은 부고 소식이 들려온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진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게 된다. 그럴 때마다 생각한다. 아, 나도 이제 덤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않는다. 맛있는 것이 먹고 싶으면 먹는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연락한다.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지 바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보고 싶으면 본다.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본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그 시간이 좋다. 예전에는 하루 계획이 빽빽했다. 출근, 회의, 아이들 챙기기, 장보기, 숨 돌릴 틈이 없었다. 이제는 느리게 걷고, 느리게 먹고, 느리게 생각한다. 길가의 꽃을 보며 멈춰서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늘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냄새를 맡고 계절이 바뀌는 소리를 듣는다. 누군가는 말한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 나이에야말로 새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잃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저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시도가 내 하루를 다르게 만든다.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많다. 기타를 배우고 싶다. 손가락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아도 줄을 튕기는 그 울림을 느끼고 싶다. 악보를 읽는데 시간이 걸려도 한 한 내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싶다.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것 같았다. 여행을 더 다니고 싶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었고 시간이 나면 돈이 없었다. 이제는 시간이 조금 생겼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도 가보고 싶은 곳이 많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부는 동해의 겨울바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남도의 시골길, 가을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이는 강원도의 골짜기. 그곳에서 잠시라도 서서 바람 냄새를 맡고 그 계절의 빛깔을 눈에 담고 싶다. 언젠가 작은 카페를 열어보고 싶다. 손님이 없어도 상관없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음악을 틀 것이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오후,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에서 가끔 들어오는 손님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것이다. 그 대화가 길지 않아도 좋다. 그저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이 좋을 것이다. 그것이 나의 노년의 꿈이다. 그 꿈을 꾸는 동안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돌아보면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적이 많았다. 아이들이 해준 작은 말, 배우자가 건넨 사소한 배려,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 안다. 그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다. 이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아쉬움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제는 안다. 인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누군가와 웃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내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다면 그 하루는 성공한 것이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일도 살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 내일이 모여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아마도 오늘보다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하고 더 가벼울 것이다. 그렇게 나는 남은 날들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잘 살았다. 많이 웃었고 많이 울었고 많이 사랑했다. 그걸로 충분했다.